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처녀가 살았지요. 에이그, 이 많은 빨래를 언제 다 하나?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처녀는 남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고 동네 아이들도 모두 업어주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콩을 파치라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어리숙하였죠. 그러니 어디 시집 갈 데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힘이 좋아 동네 사람들의 장작도 패주고 농사일도 잘 거들어 주었지요. 아유, 이렇게 품삯을 많이 주면 되나요? 전 이거면 충분해요. 총각은 겨우 쌀 한 줌, 보리 한 줌밖에 가질 줄을 몰랐으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도 가난하게 혼자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헌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을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야. 옳지 옳지. 그야말로 전생연분이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장 중매를 서주자구.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양쪽 집으로 달려갔지요. 저 아래 사는 가난 총각을 신랑으로 삼지 않으려나? 어머, 저랑요? 정말로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을 가고 싶었던 멍청 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지 뭐예요. 저 위에 사는 멍청 처녀를 색시로 맞아들이지 않으려나? 그게 정말인가요? 헤헤헤, 좋고 말고요. 그렇잖아도 남들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던 가난 총각도 입이 벌쭉 벌어졌지요.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모아 잔치를 열어주었답니다. 드디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이 혼인을 했지요. 어쩜 신부가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신랑 참 잘생겼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랑 신부를 칭찬했어요. 멍청각 씨는 연지곤지 찍고 방글방글, 가난 신랑은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었지요. 우리 내일부터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하다못해 지푸라기 새끼줄 하나라도 주워다가 거름을 만듭시다. 가난 신랑은 첫날 밤 색시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이 어딨어요. 주워다가 쌓아두면 혹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린 길 청소해서 좋고 다른 사람은 걸음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안 그런가? 아하, 정말 그렇군요. 멍청각 씨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낮이나 밤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주워 모았어요. 광주리가 가득 차면 헐레벌떡 집에 쌓아두고 다시 나왔지요. 나중에는 똥을 주우러 이웃마을까지 갔어요. 얼라리 꼴라리 똥부자래요 똥부자래요.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마구마구 놀려대도 화내는 일 없이 그저 걸음만 모았답니다. 날마다 모은 걸음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지요. 저런 걸음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걸음더미를 보며 한마디씩 했죠. 허허, 저 거지거지 상거지네가 걸음 하나는 상부자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헌데 저 걸음 부자가 언제 논부자가 될꼬? 농사철이 되자 동네 사람 한 명이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저 걸음 한 삼태기만 좀 주려나? 가을이 되면 걸음값을 쳐줄 테니 말일세. 걸음값이라뇨.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푹푹 떠주었어요. 하루는 걸음을 얻어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것 좀 보게. 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 네 걸음을 썼더니만 채소가 아주 잘 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좀 얻어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걸음을 얻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걸음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에요.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욕심이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걸음을 떠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땅 부자가 찾아왔어요. 자네, 저기 산비탈에 있는 땅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 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염려 마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어요. 가난 신랑은 넙죽 절을 했고 멍청각 씨는 해벌쭉 웃었지요. 이제 가난 신랑과 멍청각 씨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 좋았겠나요. 이랴, 이랴. 가난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쟁기질을 했어요. 멍청각 씨도 그 옆에서 씨앗을 솔솔 뿌렸지요. 여보, 농사 짓는 게 아주 즐거워요. 그러게 말이오. 그러나 저러나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둘은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갈투성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지요. 뚱뚱보 땅주인은 절로 어깨가 으쓱으쓱 했답니다. 농사꾼에겐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이지요.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건 자네 몫일세. 뚱뚱보 땅주인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지요. 마을 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년에는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 땅을 좀 먼저 해주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말했지요.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어요. 곡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신부가 말했어요. 이 옷감으로 당신 바지 저고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를 해 입어야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으로 받은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각 씨, 가난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그 산자락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효자였답니다. 어머니에게는 늘 소복소복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죠. 그러자면 자기는 남은 찬밥덩이나 물에 말아 후루룩 먹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은 싱글싱글 웃는 낯으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런데 글쎄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답니다. 사흘 동안 눈이 펄펄 내려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다 하얗게 변한 겨울이었지요.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산딸기만 먹으면 내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겠다만. 그러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나요?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죠. 기어이 산딸기를 찾으려고 말이에요.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지요. 발도 손도 꽁꽁 얼었답니다. 마침내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예요. 갑자기 눈앞에 꽃이 가득 핀 작은 밭이 나타났어요. 이상하게 그 꽃밭 위로는 눈도 내리지 않았지요. 마치 따뜻한 봄날인 듯 그 자리만 말이에요. 그 신비한 꽃밭 한가운데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있지 뭐예요. 아들은 산딸기를 정성스럽게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지요.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깊어졌지요. 아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요.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죠. 자네 어머니의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어야만 낫는 희귀한 병이라네. 호랑이 눈썹을 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나. 아들은 보찜을 싸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서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지요.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세 곡에 넘으니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리지 뭐예요.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답니다.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대는 것 같았죠.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가운 듯이 호랑이님, 호랑이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갸우뚱 쳐다보는 호랑이에게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곡하게 말이에요. 호랑이님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님의 밥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빌었어요. 아주 정중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지 뭐예요.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흐.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추었어요. 아들더러 올라타라는 거겠죠.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쌩 하고 바람처럼 빨리 달렸답니다. 단박에 넘지 뭐예요. 하나 둘 셋 할 동안 산고개를 넘었답니다.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금세 산자락 집에 닿았어요. 호랑이는 굴다란 눈썹을 뚝뚝 떼더니 아들에게 줬답니다.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큰 절을 했지요. 호랑이님, 문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린 후에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흥, 아니다, 아냐. 나는 내게서 큰 걸 배웠단다. 나는 앞으로 사람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올 때처럼 휙 달려나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답니다.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고 어머니는 거뜬하게 병이 나았어요. 그 후 아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귀한 꽃과 산딸기를 장에 내다 팔아 잘 살았지요. 왜 그 봄날 같은 꽃밭 있었잖아요. 효자에게만 보이는 꽃밭이었거든요. 그리고 참 혹시 눈썹 없는 호랑이를 만나거든 효자를 도와준 착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